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진판 네,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이제 옷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덥네요. 오늘 오는 길에 여름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땀나요 요즘 걸어다니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지 먼저 하실까요? 네. 저 21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 저희 저쪽 콘코디아 빌딩 17층 광화문 센터에서 2차 우리 증시각도 TV 랩 어카운트 가입 고객 대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한 개가 의자 개수가 26개가 한 개였죠. 그래가지고 한 개로 꽉 차서 모셨는데 이번에도 26명 모십니다. 근데 이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아침 방송을 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랩 어카운트를 가입하신 고객에 한해서 가능하시고, 지난 1차 참여하셨던 분들은 양보하시고, 1차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핸드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개인 이메일로 문자를 주시거나, 제가 이제 회사 메일로 보내긴 했는데 이게 수신 거부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절반은 메일이 도착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세미나 안내를 한 2주 전쯤에 1주 반 전쯤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은 직접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고객분들은 지난번 1차 세미나 때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선착순으로 좀 탈락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먼저 이번에 좀 모시다 보니까 참 녀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메일 공지는 못 드린 상태인데 벌써 1차 세미나 때 탈락된 분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 좀 전체 공지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저기 보조의자는 있는데 보조의자한테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주시고요.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늘리던가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핑거 푸드보다 조금 큰 젓가락 푸드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B센터 같은 데 보면 꼭 핑거 푸드 몇 개 주잖아. 근데 5시 반이니까 배가 고프시면 안 되니까 김밥이나 이런 거 간단한 것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서 드시면서 즐기시면서 세미나도 듣고 모시기 힘든 IT의 신 모셨습니다. 네. 이분 모시려면 큰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만 모이는데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아주 적기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IT의 신을 모시게 됐는데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을 못 모셔서 좀 한계가 있는데 요거 안 되면은 3개월 후에 또 세미나를 하니까요.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였고요. 코스닥이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가 반등한 게 요즘에 코스닥에 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그냥 재미없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한 1,800 팔은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팝니다. 지금 하이닉스 사고 삼성 팔고. 삼성전자 지금 2개월 최근 2개월이 한 2조 거의 3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순매도 양이. 외국인들 참 현상 매매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단기에 호재 뜨면 그냥 가격이 얼마 올랐든 막 그냥 매수를 질러대잖아요. 네. 그리고 악재 뜨면은 아무리 폭락했어도 거기다가 더 때려 팔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하이닉스가 우위를 완전히 좀 점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하이닉스 사고 삼성 팔고 이런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통 섹터에서 포스코 인터가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이 자사주치드 고백가 공시하면서 8% 정도 반등을 해서 유통 섹터가 1위를 했고요. 네. 화학이 2위를 했습니다. 화학은 그동안에 좀 중국발 과잉 우려가 좀 있었는데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CC 업체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어요. NCC의 마진이 회복이 조금 일부 되고 있다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거의 9% 올랐고요. 대한유와 효성 TNC, 금호석유, 도마 6%에서 8%씩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잘 나온 APR도 오늘 8%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애경케미칼, 후성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5, 6%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도 거의 9% 상승했는데 태양광도 요즘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향 전력은 신재생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원전보다는 신재생이 좀 주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요즘에 좀 대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난번 애플 15 발표할 때 영화 하나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은 무슨 자연의 신이 와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하고 좀 엄한 얼굴로 왔는데 마지막에 얼굴이 풀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즉 굉장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100% RE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역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위기입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가 3위 업종이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7% 오른 영향이었습니다. 뭐 동해 광구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매력적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PBR은 0.37배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배당 수익률도 5.3%라서 매력적이다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운수 창고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는데 뭐 해운주들과 LCC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LCC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2019년 대비해서 90% 회복, 2019년 대비해서 뭐 95%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는 게 좀 다행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2019년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근데 슬픈 것 2019년이 같아요. 그 전에 대비 하이긴 했어요. 하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올해 아마 2019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지 않나? 근데도 아직도 안 채워진 게 도대체 2019년 얼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다 부진합니다. 네. 뭐 체감적으로도 여기저기 주변에 일본 여행 안 간 사람 없잖아요. 일본 저- 동남아 엄청나게 가고 있고 저도 갑니다. 언제 가시죠? 이번 주 말에 갑니다. 대상 네, 이번 주에 포상휴가. 자, 대상 받은 포상. 네. 대상 지점장의 포상휴가 드디어 갑니다. 갑니다. 네, 이렇게 해외로 떠나는 아웃바운드도 굉장히 수요가 센데요. 인바운드도 오늘 그 중국 외신 보도를 보니까 7월달, 8월달 그 중국에서 해외여행 예약자들이 작년 대비 한 160% 증가했다라고 엄청 폭등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19년 대비 아주 모자라요. 19년 대비 모자른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서 찾을 수는 있겠네. 걔네 아마 한 이제 7, 80% 정도밖에 회복 못했을 걸. 네, 근데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빼면 딴 데는 많구나. 그럼 말이 되네. 한국 사람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많은데 중국이 적으니까 2019년을 회복을 못한다. 그건 말이 되네. 예. 그리고 오늘 화학주 이야기 먼저 해보면요. 6월 첫째 주 NCC들의 스프레드가 톤당 279달러다. 그래서 3개월째 회복세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중국의 이구원 신정책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 IT 소재, 백색 가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6월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회복이 진행 중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했던 당시의 스프레드가 267불인데 이때보다 지금 279불로 좀 더 높으니까 실적 회복 기대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 지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다가 일부는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네. 여전히 급등으로 끝난 회사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EU가 이번 주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영국 가디언지가 9일날 보도를 했었는데 12일날에 이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부과를 사전 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2일이면 이제 하루 남았네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는 또 뭐 CATL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네. 이틀 동안 좀 많이 급락하던데 이렇게 사전 관세 부과를 고지하면 이 4주간 중국 측에 반박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에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은 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0% 관세 부과 중인데 뭐 한 15에서 30% 수준으로 좀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워낙 그 중국산 가격이 싸가지고 40에서 50%까지 관세는 좀 매겨야 된다. 그래야 좀 경제력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30% 수준도 굉장히 좀 관세가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워낙 싼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가. 네. 네, 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뭐 관세 뭐 50%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무시란 말도 이제 적당한 좀 시간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보도 듣도 못한 마크가 달려 있는 전기 트럭, 밴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저 봤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이제 그 전기차 캐즘도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좀 이르긴 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싸졌잖아요. 여기 네. 테슬라도 그렇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내연기관하고 비견될 정도로 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네. 또 수요가 그렇죠. 회복되는 시기가 좀
멀지 않지 않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한 2년 반째, 3년 가까이 몰아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시게 될 그렇게 겁니다. 좋은가요? 편해요, 편해. 예. 그러니까 뭐랄까 핸드폰 편하잖아, 스마트폰. 옛날에 이렇게 다이얼 전화에 비해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네. 전 아직 전기차를 안 몰아봐가지고. 아니 그 운전이 편한 것도 있지만 관리를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 뭐 엔진 오일 갈고 뭐 이런 네, 거. 오일 아니 엔진 오일은 가끔 갈잖아. 주유소 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 주유소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물론 저는 개별 주택이라서 더 쉽긴 하지만 앞으로 그 인프라는 분명히 깔릴 겁니다. 아파트들도 그 그냥 저기 주차장 벽에 하나씩 만드는 건 뭐가 어려워. 하나. 아니 지금 생겨나고 있죠 아파트들에서도. 네. 맘만 먹으면 그냥 쭉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세상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게 점점점 이 주차장의 일반 주차장 자리가 조금씩 이 전기차 주차장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일반 차가 되면 또 단속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예 이제 그런 거 없애고 그냥 컨센트를 하나씩 뒤에다 꼽으면 될 것 같아. 네. 그게 훨씬 나아.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자동 버스처럼 띡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 충전기 회사가 너무 다양하니까 앱을 다 깔아야 돼.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그거 외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뭐 운영 비용도 그게 또 현저히 싸요. 예. 많이 쌉니다. 저는 1년에 한 2, 30만 원 되나? 관련 전기세로? 참고로 한 15,000km 탑니다. 그래요? 저는 뭐 한 2달 만에 그거보다 더 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발전을 하잖아요. 태양광 발전.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나중에 언젠간 바꿔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26% 오른 대주전자 재료 아. 이거는 참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 실리콘 음극재 엄청나요. 네, 얘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저기 나노신 소재 하고 뭐 그런 여기 관련된 몇 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뭐 나노신소재도 오늘 17% 급등을 했는데 일단 대주전자 재료 계속 이렇게 올리는 재료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2170 신형 배터리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하는데 요거를 기존에는 이제 뭐 BTR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받았다면 이제는 대주전자 재료가 그 BTR 중국 회사를 제치고 대신 이 벤더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10배 올라도 주가가 싸지 않던데 지금보다? 네. 네. 나도 너무 많이 올라서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이게 말이 돼? 2차 전지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이 대주전자 재료는 하나도 안 홀로 빠졌죠?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총이 뭐 금세 뭐 한 2조가 넘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은 매출 이익률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 이익률이 좀 높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하여튼 가격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게 지금 IRA 이후로 계속 그런 톤의 그 흐름들이 여기에 2차 전지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실적 대 밸류에이션을 찍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수요는 이제 뭐 시작일 것 같은데 뭐 SNE 리서치 전망에 따르면 23년도에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1만 톤이었는데 25년도에는 한 4만 톤 가까이 빠르게 좀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뭐 네. 무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속도는 네. 빨라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회사 측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 보이는 게 6월 7일 날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610억 원어치 발행 공시를 했는데 최근에 한번 언급드렸던 회사의 발행 공시와 좀 비슷한 유리한 구조더라고요. 네, 발행 당시 시장 가격이 12만 원대인데 딱 그 정도 전환 가격으로 표면이자 0% 조건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12만 원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연초 대비 한 40% 정도 급등한 가격대거든요. 12만 대가. 네. 근데 이제 투자자가 에벤투스 파트너스, IBK 캐피탈, 뭐 안다, DS, 수성자산운용 등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 더 오를 걸 가정을 하고 그렇죠. 들어온 거겠죠. 0%라면 무조건 가격 전환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급등한 가격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좀 투자자 입장에 유리한 이런 구조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근데 저건 있을 거 아니에요? 70%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조정 항목 단가 내려주는 거 조정 항목은 항상 있죠. 당연히 있죠. 예. 네. 그거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그렇죠. 네, 다 있죠. 네, 네. 뭐 30% 그러니까 100이면 발행가가 100이면 한 70 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의 조정은 있죠. 12만 원이면 36천 원 떨어지면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바꿔준다는 거, 전환 가격을.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실리콘 응급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리콘에 양극재가 쓰이고 응급제가 쓰는데 응급제는 흑연입니다. 흑연에 그 흑연이 응급제로 쓰여지는데 그거를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다 실리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뭐 5%를 넣어주냐 10%를 심어주냐에 따라서 그 함유할 수 있는 전력의 이 보유량이 캐파시티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에너지 덴서티구나. 덴서티라고 해야 되죠. 그게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실리콘을 많이 넣으면 좋은데 깨집니다. 빨리 깨지기 때문에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6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체 수출액은 145.8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4.7%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영업일수가 작년 대비해서는 하루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로 보면 11%가 증가를 해서 지금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환율이 1378원. 네, 거의 뭐 1480원, 1400원 근접해서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모나환산은 그렇죠. 네, 오늘 삼양식품이 한 4.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라면 수출 데이터가 그 이번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 수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2,648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1억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2,600만 달러가 나왔으면 거의 4분의 1밖에 못한 거잖아요. 네,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요. 네, 곱하기 3을 하면은 뭐 7,500, 500, 8천만 불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적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업일수를 계산해 보면 월 환산하면 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4월 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와서 사실상 긍정적인데 절대 수치가 좀 낮아서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추세를 봐야죠. 만약에 추세가 이번 달에 그래서 1억을 못 하고 다음 달에 1억을 또 1억을 하고 이러면은 성장이 멈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잡아올 미래가 땡겨올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계산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게 네. 수출 데이터 많이 급증한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올린 네. 거니까 항상 한 1년 정도는 땡기잖아요. 미래 실적 1년치 정도, 앞으로 1년치 정도는. 네. 그래서 뭐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이면 네. 뭐 주가도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애플 AI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이모지더라고요. 네, 이모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모지는 삼성이 너무 옛날부터 했던 건데 이모지를 상당히 좀 강조하는 거 보면서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인터뷰에서 애플의 AI 전략에 혁신이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시장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도 기대를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건 내가 그 뭐 친구들하고 채팅하는 그 화면을 펼쳐놓고 뭔가 AI 주문을 했을 때 그 채팅들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뭔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은 조금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제 킬러 콘텐츠 아이폰 15 이하 모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 AI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네. 확 바꿀 만한 그런 킬러 콘텐츠가 좀 부재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사실 밴더들이 많이 올랐던 네. 게 AI 관련해서 좀 폰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까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실망감에 오늘 밴더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뭐 BH는 13% 하락, 이노텍은 5.5% 하락, 하이비전 시스템은 3.5% 정도 하락하면서 애플 밴더들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건 좀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네네. 네. 오늘 그 증권사들 리포트들 보면은 각각 이제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하나씩 보면은 메리츠는 일단 아이폰 출하가 올해는 좀 부정적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이 애플의 AI 기능들은 소비자의 교체 수요를 유도할 킬러 콘텐츠가 좀 부재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부정적인 아이폰 출하 전망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원래 좀 보수적으로 올해 아이폰 판매량을 추정을 했었는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향후에 오픈 AI와 추가적인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 모델과 협업을 하거나 뭐 등등의 소비자 눈높이를 만족시킬 만한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면 그때 좀 유의미한 교체 수요가 창출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대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으로는 KB증권은 LG 이노텍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아이폰 빅사이클의 최대 수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13% 정도 상향을 시켰는데 아이폰 15 판매 호조를 반영해서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대비해서 40%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88억 추정을 했고요. 컨센은 800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20% 이상 훨씬 더 좀 높게 추정을 했습니다. 연간 이익도 24년도에 18%, 25년도에 24% 상향을 해서 1조 초반대로 나올 걸로 추정을 했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서 네. 대규모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리츠와는 정말 상반된 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게 아이폰 12, 13인데 이들 사용자들이 이제 아이폰 16, 17로 대규모 이동할 타이밍이 됐다. 이동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4%가 아이폰향이라서 최대 수혜자가 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AI가 아주 챗GPT처럼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 오늘 아침에 연합인포맥스의 모닝 인포맥스나? 인포맥스 모닝인가? 네, 거기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제가 이거는 혁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애플을 소비재 기업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뀌어서 이거 괜찮네. 사용자들한테 그 느낌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이폰 15 프로 이상만 이게 되게 만드는 거죠. 프로와 프로맥스. 네, 그 이상만 되는 거기 때문에 16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 버전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쓰려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얘네 입장에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딱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몇 가지 이거 좀 편해졌네 이런 느낌만 받으면 교체할 겁니다. 어차피 교체할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몰려서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D램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도 20-30%는 무조건 는다. 많으면 50% 이상 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 최대 수혜다. 이때까지 LG이노텍이 아니라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었던 네. 스마트폰향 반도체 수요가 그럼요. 기대를 해도 된다. 스마트폰이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데예요. 그동안에 이걸 안 봐고 있었는데 이게 50%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6기가 쓰던 거 9기가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기가 쓴다고 생각해봐요. 10기가. 그러면은 폭발하는 거지 수요가. 근데 얘네가 쓰면 다른 애들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폰 16으로 교체 수요가 많이 활발해질까요? 그렇죠. 네. KB증권 이 의견에 좀 동의하는 유저로서 그래? 몇 가지만 좀 더 되면은 어차피 바꿀 사람들인데 더 빨리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지금 뭐 쓰시죠? 아이폰? 저는 14. 바꾸실 건가요? 16으로? 잘 안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죠. 15로. 잘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바꿀 건가? 아니 이번에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이지. 무조건이다. 오케이. 그래 기다렸어. 이런 거지.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투에서 TSMC의 인증 조건 때문에 삼성전자 HBM 납품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HBM은 일단 GPU와 함께 인터포저에 통합돼서 하나의 칩셋으로 패키징한 후에 엔비디아에 최종 납품되는 구조인데 이 공급되는 순서를 보면 HBM을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TSMC한테 주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한 후에 다시 엔비디아로 가는 구조라서 그래서 TSMC의 인증 조건 때문에 삼성이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HBM에 대한 인증 주체는 TSMC가 아니라 명확히 엔비디아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삼성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 실패한 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24년도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는 우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통상 고객사는 이제 신제품 출시 한개 분기 전부터 부품 구매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양산도 가장 빨리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에도 유리하고 캐파 확충에도 유리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HBM3E까지는 하이닉스의 우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란 얘기죠.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시총이 150조인데 마이크론이 200조더라고요. 네. 와, 이게 미국에 이건 뭐예요?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분명히 확실히 그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현상. 하이닉스가 그런 목표가가 200조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이크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ESSD도 아주 대박 터졌어 지금 하이닉스는. 네, 이거 미국으로 이거 이전 상장을 해야 되나? 삼성이 문제지 지금. 하이닉스 이전 상장하면 바로 300조 아니겠어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거의 엔비디아 근데 가는 흐름대로 쫓아갔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모시고 그동안에 여기서 조달해가지고 했으니 함부로 떠날 수는 없지. 네, 그렇죠. 네. 다 이거 한국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ITC 그 보톡스 소송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싸웠는데 휴젤이 승소를 결국 했습니다. 예비 판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휴젤이 보톨리늄 톡신 제품 및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소송을 처음 시작을 해서 소송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결과가 이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겠죠. 휴젤의 톡신 제품이 네티보인데 2024년 3월에 FDA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대로 최종 판결까지 나온다면 미국 진출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휴젤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0% 상향을 시켰고요. 휴젤의 이제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북미 사업 가치만 4,3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했느냐? 하반기에 일단 진출할 걸로 보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마켓쉐어 한 8% 정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가 되면서 86%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근데 메디톡스 측에서는 예비 판결 결과의 유감이다. 최종 판결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과가 최종 판결과는 뒤바뀔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젤의 보톨리늄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행정판사, 이 ITC 행정판사의 결정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에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향후 4개월 동안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10월 달에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결과가 뒤바뀔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리톡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최종 판결 결과 또 진다고 해도 뭐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투심 악화에 따른 매도세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시초가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3% 정도로 마감을 했고, 휴재는 13%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회사가 에볼루스가 이미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 2위예요. 네. 그래서 엘러건 이후로 다음으로.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그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참 보톡스 관련해서는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영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네, 다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